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큰 아드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를 하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3주택자로 혼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예, 그 무조건 두 집을 다 비과세를 받는 게 이 어설프게 풍림을 끌고 가는 것보다 네. 낫다. 예, 그런 말씀으로 그냥 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 이제 저 풍림을 가족 간에 거래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제가 이제 2번 해봤고, 네. 7월 달에도 이제 한 번 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가족 간의 이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게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가다 보니까 가족 간에 일단 거래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매매가를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아니 5억이는 뭐 5억에 뭐 할까 6억에 할까 이제 본인들이 고민하시는 네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5억에 해도 지금 거래 실거래가가 6억 5천밖에 안 하니까 네. 30%는 뭐 저가 양도가 된다는데 그럼 5억에 신고해도 뭐 그 구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거는 벌써 몇 년 전에 일부 사람들이 했고 이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해석이에요. 법리를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에 저가 양도 양수를 인정해주는 범위가 30%는 된다라는 꼭 어디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해석이다 보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석 나름이다 보니까 그 행정청이든 정부든 이렇게 바뀌어서 어떤 기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5억의 매매 계약서를 쓴다 해도 거기 이제 우리가 잔금을 할 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할 때 취득세가 영수증이 들어가야지 등기 접수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취득세를 납부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구청의 세금과예요. 네. 거기서 취득세를 끊거든요. 네. 근데 이 계약서를 갖고 가서 거기서 다 보여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최근 실거래가를 보고서 네. 이거는 5억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여기는 지금 6억 3천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6억 3천에 대한 취득세 영수증을 끊게 돼 있어요. 이걸 안 끊으면 그 등기 접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거기서 취득세 자체가 거기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1번. 취득세에서는 이 계약서를 다시 써와 이게 아니고 계약서는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여기는 6억 3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자체도 뭐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아요. 여기가 이제 뭐 30억짜리 집이 아니다 보니까 5억 8천이든 6억 3천이든 결론은 이제 5천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5천에 대해서 뭐 1점 몇 프로 해봐야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별게 아니고 나머지 그 돈의 흐름이 확실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돈이 뭐 돌아다닌다든지 리턴해서 왔다든지 뭐 저쪽 집으로 갔다가 왔다든지 몇 년 있다 제대로 두드려 맞습니다. 그걸 알아요. 예, 연체돼가지고. 예, 제대로 두드려 맞으니까 그거가 아니다. 일단 30% 맹신 아니다. 예,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30% 그것도 뭐 취득세가 여기가 뭐 몇십억짜리는 아니니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서 이거를 막 억지로 거기다 어거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취득세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액수를 못 맞추니까 만약에 금액을 6억 3천인데 전세가 4억이다 그럼 2억 3천을 맞아내야 되잖아요.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자꾸 그 계약서를 하는 것 뿐이지 이 취득세는 그 인정을 세금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좀 더 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원칙은 뭐냐면 부동산은 이게 내가 투자를 했고 그 돈이 불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결론 뭐냐면 무엇을 하든 2구역을 하든 5구역을 하든 고양시를 하든 뭐 어디를 하든 이 돈이 더 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비교를 해서 내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위례 신도시에 이제 뭐 청약이 나와갖고 이제 제가 동영 유튜브를 이렇게 올렸더니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질문을 하시는데 자기가 청약통장이 괜찮은 게 있대요. 유력한 게 있대요, 당첨이. 네. 근데 자기는 고양시가 이제 연고고 하니까 그 위례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거주도 해야 되니까 이 고양시에 이제 계속 거주를 이제 한다는 이제 그런 전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거주도 하고 이제 이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답해드린 건 이겁니다. 자, 1번. 위례 신도시에 만약에 본인이 당첨이 돼서 했다. 그러면 당신은 몇 년 있다가 여기 대곡을 청약통장 썼으니까 청약으로는 못한다. 하지만 당신이 거기 위례에 당첨이 돼서 그 집을 팔면 여기 대곡 2개 살 수가 있다. 근데 자, 대곡에 만약에 지금 분양을 기다려서 당첨이 됐다 손 치면 당신은 서울을 못 간다. 다만 이제 아드님은 젊으니까 여기서 내가 2억 5천이든 투자를 해서 여기서 내가 뭐 3억이든 이게 수익이 나면 뭐 6억이 되잖아요. 돈이 불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내가 그때 가서 또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가서 전세를 놓으면 또 돈이 이만큼이 남으니까 그럼 이 돈을 갖고 내가 또 뭘 또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되는 게 이제 맞는 방향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재개발 입주권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제 좋다는 그 눈이 1차적으로 뭐냐면은
이걸 계속 가져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2억 5천이든 3억이든 투자했을 때 지금 이제 통금하고 똑같은 얘기죠. 선생님이 그걸 감당하고 버텨보려고 하는 이유는 1억이든 오른 거에 대한 그 부분을 내가 기다려보고 싶은 아쉬움 네. 플러스 올라갈 거라는 기대거든요. 이제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 맹점이 뭐냐면 아드님이 3주택이 되면 이 집을 둘 다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아드님 이름에서는 나가는 게 좋다. 네. 일단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단 2억 5천이든 내가 투자를 해서 3억이든 만약에 내가 결과가 있으면 재개발 이거를 계속 가져간다. 대구기 뭐 입주하면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까지 내가 청약통장을 좀 더 쌓은 거 아닙니까? 작은 아드님 입장에서 보면 그 쌓았고 그 사이에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집을 내가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또 청약할 기회가 와요. 그 사이에 내가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맹탕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 돈을 불려서 내가 종잣돈을 뭔가 해놔야 뭐가 이제 뭘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뭐 분양가가 내려가기를 기다린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돈은 불려나가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청약이든 뭐가 되면 대국을 받으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가 되는 대로 내가 또 다시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죠.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집을 사놓을 수도 있고 거주는 안 해도 그럼 난 여기서 그냥 전세로 살아도 되는 거고 사무실이 여기니까 근데 왜 그럼 거기서 갭으로 사놓느냐 그게 사놔서 내가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풍림을 내가 그걸 확실하게 돈을 맞춰서 해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도 결론은 3주택으로 가면 이제 무조건 안 되니까 하나 이제 떠는데 가장 유력하게 떨 거는 능곡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거주를 하면 이제 나머지 집은 다주택 되기 전에 떠나야 되는 걸로 가는 거는데 풍림 신고하기 전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우리 둘째를 이쪽에 제가 이가 됐든 3이 5가 됐든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앞으로 3, 4년, 4, 5년에 입주하면 뭐 그래서 입주해도 되고 아니면 되고, 뭐 중간에 조금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돼서 뭐 예, 근데 이제 그때 팔 때도 역시 내가 이걸 팔면 다음에 뭘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염두에 이제 두면서 계속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것대로 이제 부동산대로 고민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그 한 뭐 3년 전만 해도 이게 한 3억까지 갔던 피가 지금 이제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이 가격 이하로 피가 더 이상 떨어질 건 아니죠? 네, 떨어지진 않아요. 거의 바닥이라고? 아니, 바닥이 아니라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재개발 입주권을 여기서 산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10년 산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네, 지금 만약에 올해 내가 이걸 사서 만약에 2억이라도 더 올랐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때 팔아도 그만이에요. 근데 다만 팔았을 때 내가 뭘 할 거냐 이게 더 오를 거냐 이제 이런 이제 그 고민은 이제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산도 여기가 이제 분당보다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 하긴 할 건데 너무 수익성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가 굉장히 싸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거래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지금 전세 않고 정말 싸게 살 게 널렸어요, 일산에. 재건축이. 그럼 이런 거 사가지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이거를 내가 돈을 만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예, 창출한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그러면 여기서 서울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로 나가서 거기서 뭐를 거주는 안 해도 사놓을 정도로 내가 자꾸 돈을, 뭔가를 만든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돈이, 그래서 타이밍도 보는 거고, 관망도 하는 거고, 보지도 않고 사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현대캐피탈 말고 다른 데도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그것대로 알아보고. 통시진에 하는 방법을 어떻게 잡죠? 통시진에. 아니, 그러니까 알아보시라고. 왜냐하면 그 사업자 대출은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 게 이게 이 세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에서 취급을 안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는 만에 하나 내가 거기에 쫓길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지, 지금 막. 어쨌든 내가 대출이라도 그 사람한테 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다는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얼마라도 내가 장만할 수 있는 건지 해서 그 사람하고 선생님도 현금이 뭐 아주 없진 않잖아요 집에. 그러면 회사한테 뭐 사정을 해서 지금 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요만큼은 내가 준비했다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도 좀 얘기도 한번 주세요. 그러면서 그 멘트 좋네요. 진짜 보너스를 떡값. 아니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매까지도 하고 있으니.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대출은 대출을 알아보셔요.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냥 우리 여기도 이제 다 부동산마다 협약된 은행이 있으니까 한번 전화 두 군데 드려보려 할게요. 그래서 그 세입자가 나가려 하는데 한도가 얼마인지 예, 그걸 조금 한번 설명 좀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그만큼 좀 나오고 내가 집에 뭐 얼마큼 있으니까 막 5억까지는 아니라도 이만큼은 되는구나 뭔가 좀 이렇게 파악하면서 그분하고 조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2주택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양주가 됐든 등곡이 됐든 아니 그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이게 세금이 조금 오른 거를 먼저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을 그 남양주 집이 더 조금 올랐기 때문에 남양주 집을 먼저 팔아야 이 풍림이 좀 더 올랐잖아요. 오래 사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풍림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드님 입장에서는.
뭐 몇 억이라도 올랐겠죠. 5천밖에 안 올랐으니까 세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양도 차익이 없죠. 풍림은 양도 차익이 더 크다면 그죠. 아드님 입장에서는 남양주를 먼저 넘겨줘야 돼요. 남양주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냐? 그거 이제 아무튼 그게 좀 이제 고민 사항이죠. 예를 들어 대출을 지금 있잖아요. 거기도 저기가 3억 한 5천 대출 있어요. 남양주가. 그걸 내가 안고 나머지 차에 얼마 안 하니까 그건 5천만 가능하시죠. 그치, 이거보다 더 쉽죠. 풍림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남양주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면서 우리가 전세를 안고 아니 대출을 안고 나머지 차익만 차익만 돈만 주고 받은 알아서 걸로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출을 발생을 시켜서 내가 나머지는 내가 내 돈에서 걔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너는 이제 풍림도 비과세 언제 팔든 그다음에 이제 뭐 며느리 남양주 집도 언제 팔든 비과세 그게 한 10년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2주택이 5년이었는데 이제 혼인 장려한다고 10년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아무것도 팔아도 다 비과세예요. 그분들은. 저기 광명이 됐든 우리 등록이 됐든 만약에 남양주가 내버리면 남양주가 됐든 남양주가 됐든 등록이 저도 됐든 됐든, 예. 하나를 처분하고 두 개가 됐을 때는 혼인 신고 전에. 네, 혼인 신고 전에. 아직 살짝 여유는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풍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올해 안에 매매가 안 되면 우리가 가져가자. 남양주를. 그렇지. 남양주를 가져가자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아까 정이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부족하긴 해도 세입자 반환해주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드님 전화번호를 주셔서 여기서 대출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뭐 1억 5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 하고 너가 또 나름대로 사업자 대출 알아봐라. 그럼 또 이제 그거 하고 또 우리가 또 보태보고 그래서 저 사람을 해결해야 되잖아요.